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목표가 이야기를 하면 63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63만 원이라는 말은 그냥 삼성전자 좋다 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그런 큰 숫자를 향해 가려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회사, 그냥 갤럭시 만드는 회사, 그냥 예전의 국민주 이렇게 보면 63만 원 같은 숫자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공급망 안으로 들어간다. 미국 빅테크들이 삼성전자를 두 번째 카드로 다시 꺼낸다. 테일러 공장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테슬라와 구글 그리고 앞으로의 AI 고객들을 만나는 입장권이 된다. 파운드리 적자라는 꼬리표가 미국 AI 칩 생산이라는 새 해석으로 바뀐다. 이 그림이 붙어야 63만 원이라는 숫자도 그냥 허공의 구호가 아니라 시장이 계산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목표가 63만 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몰아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진짜로 봐야 할 건 그 숫자가 가능해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 테일러 공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미국 공장을 보면 제일 먼저 투자비부터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공장은 돈을 잡아먹습니다. 짓는데 돈 들어가고, 장비 놓는데 돈 들어가고, 사람 뽑는데 돈 들어가고, 처음에는 가동률이 낮아서 손익도 부담스럽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이것도 돈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파운드리 적자만 더 커지는 거 아니야? TSMC도 강한데 삼성이 미국에서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AI 시대에는 공장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객사와의 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 칩을 설계하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시대에는 칩을 어디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거점이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고객을 만나는 입장권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다시 살아나면 판이 달라집니다. 테일러 공장은 비용이 아니라 빅테크 입장권입니다. 먼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63만 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표가라는 건 가능성의 숫자이지 보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도 수급이 안 붙고 실적이 안 따라오고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한 가지 뉴스만으로 끝까지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HBM도 봐야 하고 디램 가격도 봐야 하고 파운드리 수율도 봐야 하고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 환율과 금리도 봐야 합니다. 그 위에 테일러 공장이라는 장기 그림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63만 원이라는 숫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능해지는 길이 어디에서 열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중 하나가 미국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고객을 붙잡고 구글 같은 빅테크의 검도 테이블에 올라가고 AI 칩 생산에서 두 번째 공급망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장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강하지만 파운드리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TSMC와 격차가 크다. 대형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 미국 공장은 돈만 많이 든다.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공장이 실제 고객 물량으로 채워지고 AI 칩 생산 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평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건 실적이 바뀌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도 무섭습니다. 돈 먹는 공장으로 보던 것을 빅테크를 만나는 미국 거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같은 자산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테일러 공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위치입니다.
그냥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단순 산업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칩은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고 자율주행과 연결되고 국방과 보안, 클라우드, 기업 생산성까지 연결됩니다. 이런 칩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좋은 칩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칩을 어디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급망이 한 지역에 너무 쏠리면 부담스럽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요. 생산 차질이 생기면 AI 서비스 확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TSMC가 강한 건 맞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TSMC를 넘어선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 가볍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는 꼭 1등 회사 하나만 찾는 게 아닙니다. 1등이 있어도 두 번째 카드가 필요합니다. 보험이 필요하고 협상력이 필요하고 지역 분산이 필요합니다. 테일러 공장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국 안에서 AI 칩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문장을 실제로 증명하면 파운드리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전기차를 만들죠. 그런데 테슬라가 진짜 키우는 건 자율주행과 AI입니다. 차량은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처럼 변하고 있고 주행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AI 칩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에게 칩은 단순 부품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성능, 전력 효율, 차량 가격 경쟁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향후 로보택시와 로봇까지 연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과 연결된다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 이름 하나가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맡겼다. 이 말은 시장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 양산이 잘 돼야 하고 수율이 안정돼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하고 비용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고객과 연결된다는 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에서 빈 공장을 채울 수 있는 기준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은 고객 없이 서 있으면 부담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들어오면 공장은 비용에서 자산으로 바뀝니다. 비어있는 공장은 무겁습니다. 물량이 들어오는 공장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일러 공장이 정말 테슬라 물량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붙어있던 의심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공장이 돈만 먹는 줄 알았는데 미국 AI 고객을 받는 거점이 될 수 있겠구나. 시장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주가에 붙는 프레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63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조건에서 말이 될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봅니다. 물론 이걸 딱딱하게 번호 매기면서 가자는 건 아니고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메모리 쪽에서 의심이 줄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대형주입니다. 디램 가격, 서버 수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HBM 경쟁력, 이건 기본입니다. 메모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테일러 공장 이야기가 좋아도 삼성전자 전체 이익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은 메모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파운드리 적자 해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TSMC와 격차는 크고 대형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와 같은 고객 물량으로 연결되고 구글 같은 빅테크 논의가 이어지고 AI 칩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파운드리는 더 이상 단순 적자 사업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 고객을 잡기 위한 투자, 미국 AI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이렇게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큰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무겁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매력적이려면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다시 필요한 회사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테일러 공장과 테슬라, 미국 AI 공급망, 빅테크 고객 확보 가능성은
그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63만 원이라는 숫자는 한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회복, 파운드리 재해석, 미국 고객 확보, 외국인 수급 변화가 같이 붙을 때 비로소 시장이 계산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일러 공장이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공장은 고객사와의 신뢰 계약서 같은 의미도 가집니다. 빅테크들은 아무 곳에나 자기 핵심 칩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AI 칩은 더 그렇습니다. 칩 설계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구글의 AI 칩은 클라우드와 연결되고 테슬라의 AI 칩은 자율주행과 연결됩니다. 이걸 맡긴다는 건 단순한 외주가 아닙니다. 자기 미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장 위치, 보안, 수율, 장비, 인력, 대응 속도 모든 걸 봅니다. 미국 안에 공장이 있고 현지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을 통해 이 조건에 맞춰간다면 파운드리 고객과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수율 괜찮아? 이 질문이 먼저 나왔다면 앞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삼성카드도 같이 보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아닙니다. 왜 검토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과 아예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하면 안 됩니다. 테일러 공장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바로 살아난다. 테슬라 물량이 있다고 해서 63만 원이 바로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시험은 가동 이후입니다. 공장을 잘 지어도 수율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고객을 확보해도 납기를 못 맞추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초기 가동률이 낮으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고객 물량이 기대보다 적으면 공장은 다시 무거운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은 입장권이면서 동시에 시험장입니다. 문은 열어둘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점수를 따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테슬라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AI 칩 생산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미국 고객과의 협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 돈을 잃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말로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주지만 그 다음에는 숫자를 요구합니다. 테일러 공장이 진짜로 판을 바꾸려면 결국 매출, 가동률, 수율, 손익 개선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좋은 이야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와 확인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은 대부분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뉴스는 많았습니다. 투자도 많았습니다. 공장도 짓고 기술도 발표하고 고객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답답하고 실적은 기대만큼 빠르게 안 바뀌고 경쟁사는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지칩니다. 또 기대만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말만 그럴듯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 의심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의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심만 붙잡고 있으면 변화의 시작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항목을 정해두는 겁니다. 테일러 공장이 언제부터 실제 고객 물량을 받는지, 테슬라 양산 계획이 지켜지는지, 미국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추가 빅테크 고객 이야기가 나오는지, 파운드리 손실폭이 줄어드는지,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는지 이걸 하나씩 봐야 합니다. 그러면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감정으로 버티면 힘듭니다. 기준으로 봐야 오래 갑니다.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일러 공장 이야기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의 흐름은 훨씬 넓습니다. 미국 AI 칩 생산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와 냉각, 공조, 소재, 부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테일러 공장이 진짜로 돌아간다면 그건 공장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볼 때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목표가 63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따라가자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어느 섹터로 번지는지, 지금 자리가 따라갈 자리인지 아닌지 차분하게 나눠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부터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그림까지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테일러 공장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장비, 후공정, 전력, 데이터 센터, 미국 공급망까지 같이 봐야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드디어 돈을 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삼성전자가 빅테크 고객과 다시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과의 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 칩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패키징도 중요하고 메모리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한번 설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성능을 끌어올리고 양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생산 파트너가 가까이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와 일하는데 미국 안에 공장이 있다는 건 협업 속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거리에만 달린 건 아닙니다. 기술이 먼저고 수율이 먼저고 품질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비슷해지고 고객이 공급망을 나누려는 순간에는 위치와 정치적 안정성, 현지 생산 능력이 추가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바로 그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단순히 돈 많이 들어간 공장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미국 AI 공급망에 들어가는 통행료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비용이냐, 입장권이냐, 이 차이가 테일러 공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글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테슬라가 테일러 공장과 연결된다는 건 하나의 고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회사까지 삼성전자를 차세대 AI 칩 검토 테이블에 올린다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고객이 아니라 빅테크 전체의 공급망 고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칩도 중요하게 가져갑니다. 이런 회사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일부라도 논의한다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논의는 논의입니다. 실제 계약과 양산까지 가야 진짜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의 검토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고객은 아무 회사나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핵심 칩을 맡길 가능성이 있는 회사만 검토합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테슬라 같은 고객과 조금씩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테일러 공장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테슬라 하나로 시작해서 다른 빅테크 논의로 이어지고 미국 생산 거점이라는 장점이 계속 부각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붙어있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재평가의 시작입니다. 주가는 실적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삼성 파운드리 괜찮을까? 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고객을 받을 수 있을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객을 받으면 숫자가 얼마나 달라질까로, 이 질문의 변화가 주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목표가를 향해 가려면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큰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국내 뉴스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봅니다.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는지, HBM 경쟁력이 회복되는지, 파운드리 고객사가 붙는지, 미국 생산 거점이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지, 테슬라와 구글 같은 고객 이름이 실제 매출로 내려오는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은 외국인에게도 하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AI 공급망 안에서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담으려면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싼데 좋아질 이유가 있어야 삽니다. 테일러 공장이 바로 그 좋아질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바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를 봅니다. 가동률, 수율, 고객 물량, 손익 개선, 현금 흐름. 이걸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먼저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 숫자를 확인합니다. 테일러 공장이 살아나면 삼성전자에 붙는 이야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바뀌면 수급도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내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단기 반등으로 보는 건지, 메모리 회복으로 보는 건지, HBM4E와 AI 메모리로 보는 건지, 파운드리 재평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오늘처럼 미국 테일러 공장을 통한 빅테크 고객 확보로 보는 건지, 이 기준이 섞이면 하루 주가에 계속 흔들립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테일러 공장 장기 이야기를 듣고 버티면 내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 공급망 재편을 보고 있다면서 하루 등락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기램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AI 홈도 있고 테일러 공장도 있고 테슬라와 구글 같은 해외 고객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한꺼번에 붙잡으면 오히려 아무 기준도 안 남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딱 하나를 보는 겁니다. 테일러 공장이 비용으로 남을 것인지 빅테크 입장권으로 바뀔 것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답은 말이 아니라 가동률과 고객 물량, 수율과 실적에서 나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표가 63만 원, 테슬라, 구글, 미국 공장. 이 단어들이 붙으면 마음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강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강한 단어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빅테크 입장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좋은 스토리 하나만으로 가볍게 날아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 거래 대금이 살아야 하고 반도체 업황도 받쳐줘야 하고 실제 고객 물량과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테슬라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테일러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파운드리 손익 개선이 보이는지, 구글 같은 추가 빅테크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름값만 보고 들어가면 뉴스가 식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혼자 매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테일러 공장, 테슬라 AI 칩, 구글 AI 칩 논의, TSMC 미국 공급망, 파운드리 수율, 가동률,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과 테슬라 이야기가 붙으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합정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목표가 63만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테슬라, 구글, TSMC,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3만 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시장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메모리 회복이 필요하고 HBM 의심이 줄어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하고 파운드리 적자 해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리 해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자산 중 하나가 미국 테일러 공장입니다. 테일러 공장은 돈이 많이 들어간 공장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빅테크 고객을 만나는 입장권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AI 칩, 구글 AI 칩 논의, 미국 AI 공급망, 두 번째 파운드리 카드. 이 흐름이 붙으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시대 미국 공급망 안에서 다시 필요한 회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테슬라 물량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테일러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수율과 손익이 개선되는지, 추가 빅테크 고객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볼 때 하루 주가 하나, HBM 하나, 파운드리 적자 하나만 보지 말고 테일러 공장이 비용에서 입장권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큰 흐름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미국 공장이 다시 살아나면 삼성전자를 보는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목표가 숫자에만 흥분하기보다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실제로 채워지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